설리반. 오늘날 이 설리반이 국제 정신분석학회에 점점 상승하는 추세야. 그 이유가 최근에 인터서브젝티비티 서클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무의식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작동하는 그 무의식 있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작동하는 무의식. 한 사람 내면에서 여러 가지 있는 깊은 무의식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작동하는 무의식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문화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를 여기 시기로 보면은 대단히 좀 옛날 사람인데 일찍부터 강조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양반이 이 시기에는 1892년 이렇게 되면 1930년대서부터 한 15년 정도 좀 활동했던 양반으로 볼 수 있는데, 저 시기에는 소위 프로이디안 입장이 완전히 압도적인 시기야. 그러니까 이 설리반 이론은 이건 정신분석이 아니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어. 심지어 고발까지 당했어. 의대를 나와가지고 정신분석 그 세라피를 하는데 정신분석 세라피하고 전혀 다른 세라피를 했거든. 자유현상, 카우치 이런 거 안 하고 아주 새로운. 이 양반이 그 신경증 전문가가 아니에요. 신경증 전문가는 보통 사람의 마음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이론적 배경을 가질 수 있거든. 근데 이 양반이 주로 치료한 내담자는 정신분열증 또는 심각한 성격장애,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했는데, 당연히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나 정신분열증, 심하지 않은 정신분열증이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프로이디안의 신경증 치료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잘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치료 기법이 안 먹히게 돼 있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신분석자들이 이제 좀 심각한 성격 장애 디스오더를 지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넓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정신증자 치료를 했던 선구자가 누구냐 했을 때 다시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양반은 그 1970년대 이후에 조금씩 부각이 된 양반이에요. 죽은 다음에. 자, 이 사람은 대인관계론,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를 정신분석 역사에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대인관계,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예요. 그렇죠?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왜 인간관계의 이 서클이 왜 만들어진 거야? 하려면 일단 이 양반을 이해를 해야 돼. 중요한 이론을 봅시다. 먼저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번역을 인격으로 할 수도 있고 성격으로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같이 하는데, 영어로는 퍼스널리티예요. 오케이? 이 퍼스널리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뭘 치료하게 됐어요. 주로 이제 심각한 성격 장애와 정신분열증, 가벼운 정신분열증이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다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가? 당연히 그 의문을 갖게 되겠죠. 저런 인격은 어떻게 해서 형성됐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한번 답해보세요. 이런 그 성격에 심각한 문제를 지녀서 같이 인간관계하기 참 불편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 저런 성격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을까? 그냥 탁 떠오르는 거야. 불우한 어린 시절. 불우한 어린 시절? 네, 좋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주 원인이 뭘까 도대체? 학대.
학대? 오케이. 응? 엄마의 엄마 양육? 오케이. 이해받지 못했던 상황. 이웃지 어쨌든 좋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설리반의 정신분석 이론은 90% 이상이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해야 돼. 알았죠? 구체적인 적어도 내담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나 검증할 수 있는 이 근거 없이 추론이나 상상 이거 아니야. 그래서 설리반은 이 사람이 만났던 독특한 내담자들에 근거해서 이런 이론이 나온 거야.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자, 포인트는 이 사람의 답변은 환경이라는 거하고 여기서 인간관계로부터 여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인간관계는 특히 이분의 인생에 아주 가까웠던 인간, 오케이? 아주 가까웠던 인간으로부터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까웠던 인간으로부터 형성되는데 이분은 성격이 형성되는 단계를 7단계로 나눠. 7단계 다 얘기하면 여러분 피곤할 것 같아서 내가 다 얘기 안 할 거야. 궁금한데 다 얘기해 주세요. 태어나서 18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1단계야. 오케이? 2단계는 서너 살 그때 18개월 이후부터 서너 살까지. 3단계가 이 사람한테 특히 중요한데 학령기 초기까지 있잖아. 6세 이후에 학령기 초기. 초등학교로 한 2, 3학년.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 달리 설리반이 부각시킨 거야. 앞에 거는 이미 다 정신분석 역사에서 강조한 거거든. 그리고 뭐 4단계는 또 이제 사춘기, 또 5단계는 6단계, 7단계, 7단계가 성인기 해가지고 20세부터 30세 사이. 보통은 0세부터 6세 사이 중요한 건 너무 많이 강조했잖아. 이 양반이 유독히 강조한 게 early adolescence, 초기 학령기. 그 정도 일단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7단계를 거쳐서 일단 성인기에 정신구조가 형성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것에 근거해서 인간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요. 인격에는 세 부분이 있는데 자, 내 인격이 좋은 부분 이거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했을 때 불안이 없는 엄마와 관계했을 때 오케이? 이때 좋은 나가 형성된다는 거야. 엄마 자체가 불안이 심한 엄마였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엄마가 항상 불안한 엄마도 있지만 또 불안이 덜했을 때 대해주는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상태의 엄마가 아기를 대해줬을 때 그 경험에서 생긴 부분이 좋은 나를 형성하고 나쁜 나는 어디로부터 나올까 그러면? 네. 불안한 상태에 있는 엄마가 아기와 관계했을 때 불안은 클라이는 절반은 파격동 내부로부터 온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투사돼갖고 박해황상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 내부에 기인한 외부적인 불안인데 이 양반은 좀 독특해. 불안은 외부로부터 나한테 전염된다 이렇게 봐. 그래서 인터퍼스널 시리인 거야. 초기에 불안하지 않은 엄마 경험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후의 관계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불안은 외부로부터 온다. 자, 좋은 나, 나쁜 나. 나 아닌 나. 나 아닌 나 이게 뭔 소리일까? 이건 해리된 나의 부분이야. 해리된 인격. 정신분열증자 치료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행동하고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경험을 한 거야. 뿐만 아니야. 성격 장애가 심한 사람도 해리된 부분이 있었고 자기가 무슨 상대방을 상처 주고 뭐 파괴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응. 저건 해리된 나야. 요거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심하게 불안한 경험을 했을 때와 아주 강하게 불안한 경험을 했을 때와 불안하지 않은 엄마, 불안한 엄마, 심하게 불안한 경험에서 형성된 세 부분이 있다. 자,
초점은 불안이에요. 어떻게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참고로 여러분, 심한 성격 장애들,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 양반의 이론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양반은 그 찰스 랭이라고 정신증 전문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분인데, 참고로 정신증자들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불안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 휘둘리기도 해. 오케이? 또는 그 하루에도 수십 차례 올라오는 이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안을 느끼는 자아 기능을 마비시켜버려. 둘 중에 하나야. 불안하기 때문에 마비시키는, 아니면 불안에 시달리는, 둘 중에 하나야.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이야, 곧. 그래서 이 인격 중에 불안을 다루는 특별한 인격 부분이 있어. 이걸 자기체계라고 얘기해. 이 자기체계는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존 차원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정신 조직이야.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자기체계라고 얘기했는데, 자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단한 성격 갑옷이라는 말을 쓰거든, 메타포로. 각자, 저 사람 진짜 갑옷이 세네. 이게 성격 갑옷이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각자의 방어 구조가 있는 거지. 견고한, 경직된. 근데 이 양반이 이걸 자기체계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이 자기체계는 이 진정한 나하고 조금 달라. 진정한 나, 소위 좋은 나의 부분은, 이거는 불안에 휘둘리지 않은 좋은 경험에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어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뭔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내 말이 잘 들어가네. 저 사람 얘기도 내 말에 반응도 잘하네. 이게 건강한 부분이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했는데 도통 반응도 없고 그냥 멍해.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뭐가 안 들어와, 나한테. 이거는 이미 자기 체계에 걸러져서 그런 거야. 오케이? 성격의 갑옷이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일부만 전달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 그럼 이게 자기 체계가 작동된 거야. 오케이? 이 자기 체계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기준을 두는 그런 거야. 인간은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안전 욕구고 하나는 만족 욕구야. 이걸 리비도와 연관, 쾌락 욕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안전 욕구가 위태로우면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이 다 포기되거나 왜곡되게 돼 있어. 이 성관계, 성문제 치료할 때 이게 여기도 다단히 나타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부부간의 성관계를 잘 하다가, 또는 커플간에 어떤 잘 하다가 꼭 그 관계를 뒤트는, 이제 좀 뭔가 좋은 관계, 친밀 관계가 되려 하면 막 관계를 뒤트는 행동을 해. 마치 분열성 자리 성격처럼. 이게 초기에 겪은 요 불안한 엄마와 연관된 요게 있어가지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야, 거리두기 하려고. 이게 요건 어떤 방어와 연관된, 안전 욕구와 연관된 그런 요기에 기인한 그런 무엇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불안에 대한 통제와 자기 보호를 수행하는 각자의 자기 체계를 갖고, 그것에 근거해서 소위 대인관계를 한다는 거야. 대인관계를 하는데, 이 자기 체계가 너무 견고해가지고 진정한 나하고의 그 괴리가 심해지면 병리성이 높아지는 거고, 안전욕구와 이 만족욕구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이거 사실은 안전욕구는 기본이야, 사실은. 근데 사실 불안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안해하는 게 문제인 거지, 안전에 대해서. 요것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괜찮은데 불균형을 이루면 또 병리적이 되는 거야. 오케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요새는 독특한 면이야. 그 사람 성격이 참 고약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을 이 사람 안에 마치 고약한 무엇을 갖고 있는 어떤 성격,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성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격이라는 건 사실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는 것이지 개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좀 독특한 말이야. 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기 체계도 소위 말해서 이 좋은 나의 부분이 대단히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인터퍼스널한 인터액션을 하게 되면 좋은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곧 그 사람의 대인관계 자체가 그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이 좋은 대인관계를 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좋은 어떤 이것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니면 계속 부정적 대인관계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고착되는 거지, 기존 상태에. 제가요, 평생 동안 이렇게 살면서 도대체 제대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 솔직히 여기에 대한 페어벤은 나름대로 하나의 답변을 내놨었죠. 설리반은 페어벤보다 좀 더 폭넓은 답변을 내놔. 거기에는 환경적, 문화적 요인도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문화 자체가 그 좋은 관계를 방해하거나 나쁜 요소들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 그냥 미국에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요 시기에 초기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가 들어왔고 막 인종차별, 뭐 부의 계급에 의한 뭐 이렇게 이런 위기에 있거든. 그랬을 때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청년기 초기하고 청년기 초기에 나쁜 경험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아이씨 이게 다 미국 문화 그 당시 개 같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중요한 시기에 이 사람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평생 불행하게 살았어. 오래 살지도 못했지 뭐. 그래도 쉬운 한 7 살았는데 학계에서 좀 조롱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 정신분석학계의 이 당시에 이 일원은 이거 뭐 기본이 안 되는 인간이네 이거지. 근데 최근에 부각된 거라니까. 1970년대 이후에 불안이 심한 사람, 성격장애 요소가 깊은 사람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데는 이 사람 이론이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여튼 요 부분이 심한 사람한테는 이 부분 되게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 다니엘 라님에 대해서 관계를 이렇게 할 때 저분의 어떤 면이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면이 있네라고 이제 여기서 레이더가 작동이 돼요. 그러면 또 저분의 어떤 면은 내가 또 나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면이 있네. 여기서 빠지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소, 일단 안정과 연관된 다다다다다다 뭐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리 조절이 가능해져요. 친밀관계를 하든 적절한 거리를 하든 각자의 안전체계가 그걸 다 수행을 해요. 네.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다 작동이 되죠.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네. 열변이 많으셔서. 그 내가 자기 체계가 좋은 나로 나로 있으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좋게 가는 거고 자기 체계가 좀 나쁜 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 관계가 이렇게 좀 많이 틀어지고 그런 거. 자기 체계는 이미 안전을 최대한 고려로 하는 방어 시스템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다 나쁘다면은 경직되다, 유연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기 체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기 체계를 갖고 있는 양반은 좋은 대상 관계가 오면
거기서 나름대로 접속을 해가지고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자기 체계가 너무 경직되게 되면 좋은 에너지를 줄 사람인데도 과민하게 상처받을까봐 확 밀어낼 수도 있는 거지. 심각한 성격 장애라는 게 상처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안에 민감하고요. 설리반이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지. 각 시기별로의 영향이 우리 자기 체계가 유연해지기도 하고 견고해지면서 평생을 영향을 미친다. 뭐 일단은 그래요. 이 양반이 그 단계 중에 그걸 우리가 굳이 전부 다 수용하기보다 좀 독특한 면이 있다면 1단계, 2단계는 이미 더 디테일하게 말한 정신분석가들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이 부분만 뜬 이유는 1단계, 2단계는 뭐 다른 사람들이 더 깊게 연구했으니까요. 그런데 요 문화를 포함한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이 사람이 겪은 상처를 반영하는 그 부분을 유독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빡 띄운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격을 하나의 개인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고정화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고착되고 관계 속에서 관계가 중요한 거죠. 뭐, 네. 자기 체계가 이미 20대 그 성인기에 20대 성인기에 이미 고정화, 구조화되면 그냥 그것에 의해서 반복을 하지 유연하게 그 좋은 에너지를 좋은 관계 속에서 흡수해가지고 점점 발달해가는 그런 인간들은 되게 아주 소수지, 소수야. 대단한 거지 그런 양반들이. 가끔가다 와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다 와 언제 다 축적을 했고 어떻게 저런 걸 다 한꺼번에 다 그걸 수용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대단히 유연한 자기 체계 갖고 있는 건 드물죠. 또 하나 포인트는 부정적인 대상 여기서 이제 불안이 많고 꽉 막히면서 불안이 많고 그러면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게 되면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 구조는 이쪽이 더 커지게 되겠지. 오케이? 예. 그럼 성격 갑옷 부모와 관계하는 자식은 또 그렇게 경직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물론이죠. 뭐 그걸 강조한 거라니까. 인터퍼스널. 근데 그럼 성격 감옥이 심한 아빠와 불안이 없는 엄마에게서 자란 자식은 가능성이 있나요? 불안이 없는? 네. 그 불안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상식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도 있지만 정신분석 차원에서 수용을 하면은 그냥 내적 정신 구조가 나름대로 안정이 돼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일단은 해요. 100%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부정적 자극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에고 스트렝스도 있고 그래서 불안이 없는 엄마 경험을 일단 하게 되면은 성격 갑옷이 있는 아버지 만약에라면은 자 우리 설리반 오늘은 설리반 관점에서 해석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탐색에 있어서는 좀 머뭇머뭇하게 되겠죠. 아버지가 상징계를 대변하니까 적극적 탐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직접 능동적으로 세상과 관계하는 액션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거. 안전에 대해서 좀 안전할 것 같은 쪽의 활동을 좀 많이 하겠죠. 혼자서 책을 읽는 데거나. 아버지가 왜 상징계를 관계하는 건가요? 상징계는 사회를 뜻해요. 네. 사회, 아버지가 말하는 언어나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사회 관점을 반영을 해요.
그 말로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하는 아버지도 있고 너 그렇게 행동하면 어디 가서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이런 말 직접 하는 아버지도 있고 그냥 사회 관점에서 이 녀석이 저렇게 되면 진짜 큰 탈이 날 텐데 아까 막 평가적인 언어를 하고 유죄도 하고 이게 깔고 있단 말이야 상징계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는 상징계적인 어떤 그 배경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대변적 통로예요. 예. 엄마는 그것보다 일차적 관계잖아요. 엄마는 사회적 관계보다 이 녀석이 뭐가 결핍이 돼 있고 뭐 이런 거를 일차적으로 세워주는 관계라서 요즘에는 엄마도 그걸 많이 하지만은 일단 그렇게 분류한 거예요. 제가 20대 말에요. 오늘 약간 놀렸는데 여기서 설리반의 한 말이 있거든요. 성찰보다 관계로 성격을 제조시키기에 도움 줘야 함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말하고 똑같은 거 사실은 뭐라 그랬냐면 너를 찾기 위해서 방 구석에 들어가서 막 혼자 생각하지 말고 너의 관계를 보라. 관계 속에서 너를 찾아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철학에 좀 미쳐있을 때인데 굉장히 그 다른 얘기 들은 거예요. 막 혼자 성찰하고 막 책을 고민하고 이래서 나를 찾고 뭐 인생을 찾는 줄 알았는데 그거 보면서 봤더니 그게 아니야. 너라는 사람의 어떤 지금의 인격성이랄지 너다움을 너의 관계 속에 있다. 관계 속에서 너를 찾고 관계를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 관계라는 거를 지금 이 얘기는 그 말하고 똑같은 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좀 재밌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 삶에. 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왜 지금 그게 우리가 생생히 들어오냐면 이렇게 책을 읽고 세상을 정리하고 음미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나는 뭘 할 수 있다라고 막 이제 마음 정리를 하잖아.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는 있죠. 그 간접적 관계인데 직접적 인간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자극보다 더 생생하고 너 자신한테 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더 생생한 거 그거 남겨두고 너무 또 책에만 집착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게 내가 진짜 실적으로 뚫고 나가야 될 문제 또는 성장은 관계에서 부딪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거기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구나 또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점검이 되죠. 근데 책을 읽고 혼자서는 뭐 이제 하늘을 날 것 같은 자유함도 느끼고 막 하는데 예. 그 망설일 때가 많고 요만한 문제에도 막 그냥 괴로워가지고 헤매고 막 잠 못 자고 이러는 나를 볼 때 이제 그게 진짜 나구나. 예, 이제 그런 걸 느끼죠. 타인이 보는 너가 진짜 너다. 근데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 많을 거야. 나도 기분 나빠할 거거든. 그런데 이 말을 내가 조금만 해명을 할게요. 이 말이 보통 사람이나 신경증자한테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나름대로 내면에 어떤 뭐 깊은 뭔가 쌓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타인 다 볼 수가 없거든. 이 말은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심한 성격장애. 즉 성격장애는 원시 방어 기제에 갇혀 있어가지고 현실을 전체 지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보고 싶은 것만 지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자기 세상을 표현할 때 자기는 대단히 좋은 걸 사람들한테 줬는데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환상 속에서 아주 좁은
자기 체계에서 방어 구조가 너무 세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일부만 보는 거야.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걸 많이 베풀었대.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막 기분 나쁜 반응을 하고 도대체 세상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억울해서 죽겠다고 막 이렇게 평생 동안 난 억울한 일만 당하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체계가 요 안정과 연관된 요 또 불안과 연관된 어떤 것 때문에 세상을 보는 지각이 되게 좁은 거야.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지.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보는 나는 이미 되게 제한적인 나야.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에휴,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진짜 자기인 거야 이게. 그럴 때가 많죠. 네. 그게 진짜 자기인 거야. 그런데 나름대로 정신성 자아가 그래도 유연하고 발달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을 좀 안 받는 거지. 그렇잖아.